저는 이제 의대 졸업한 지 한 25년 정도 됐고 개업한 지 20년 정도 된 베테랑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좀 잘했으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뱃속 10개월이 태어난 다음에 10년 평생을 따라다닌 것을 제가 읽었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태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에 대한 거를 꼭 들어보시고 각 2개월, 3개월 각 달별로 필요한 태교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임신 2개월, 생리가 한 달 빠진 후부터고요. 임신 5주부터 8주까지를 임신 2개월이라고 합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이 내 몸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이 신비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앞으로 겪어내야 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야겠다는 의욕과 다짐 등 여러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임신 기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태교를 통해서 건강하고 잠재력이 엄청난 천재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 기간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꼭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를 낳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임신 4주인데요. 이거는 생리가 한 달 빠진 다음에 임신 테스트 양성이거나 초음파 검사상 진단하는 경우입니다. 1월 1일날 생리를 마지막에 쓰면 2월 1일이 4주라고 표현하고요. 거의 모든 약물이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고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항생제처럼 일상적으로 먹는 약물들도 태아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의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임신 중 약물을 복용하실 경우는 마드세이프라고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1588-7309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임신이 시작해서 이게 한 줄로 나오면 임신이 아니고 두 줄로 나오면 임신이게 되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확인하게 되고 임신 전에 알았던 질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하는 약물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과거에 분만력, 그 다음에 과거에 자궁근종 수술을 했다든가 수술할 때 유착이, 제왕절개인데 유착이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의사가 알아야 할 약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나 마취할 때 힘들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의사에게 정보를 꼭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염색이나 파마는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요. 임신 중에 전에 과격한 운동을 했다면 임신 중에는 운동의 강도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 중 성관계는 보통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주 전까지는 피하는 게 좋고 그 이유는 또 가능하고 임신 중후반에 혹시 조기진도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임신 2개월은 5주부터 8주라고 했는데 이제 임신 5주부터 8주가 임신 2개월이고요. 보통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점으로서 계산을 하고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 후가 배란일이고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하고 착상하기까지 기간이 또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가 벌써 임신 2개월입니다. 그리고 280일간의 임신 여행에서 이제 마지막 생리일부터 시작해서 280일간이고 이때 이제 본격적인 임신 시작 시기는 2개월 때부터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부인과에 가서 확실한 임신을 진단받고 출산 예정일을 확인한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임신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이제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천재 아이를 낳기 위한 임신 여행을 떠나볼까요? 임신 5주는 이제 술, 담배, 먹는 약을 끊거나 이제 상담을 하는 시기고 대개 태아는 자궁 안에서 아주 빠르게 분열되고 사가 씨만한 크기가 됩니다. 임신 전에 산전 영양보조제 복용을 시작했다면 계속 드시고 그 다음에 아직 시작 전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특히 엽산제 복용이 중요합니다. 사우나라든가 뜨거운 목욕, 인공선태는 임신 기간 중에는 금지사항입니다. 임신 5주는 보통 욕색이라고 하는 난황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임신 중 중요한 영양소가 엽산, 이건 신경관 교수는약 기혈 이상을 예방해주고 철분은 균열 치료, 철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칼슘은 아이의 뼈 발육에 도움이 되고 산모의 골다공증 예방해주고 오메가3는 고지혈증 치료나
생선 오일을 보충해서 혈액순환, 지능이 높은 아이를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은 불면증이나 손떨림에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비타민 B9인데 특히 임산부가 엽산 섭취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음식을 통해서 공고량만큼 충분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만약에 엽산이 부족하면 심경관결손, 빈혈, 유산, 조산, 사산, 저체중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 많은 제품이 녹색잎채소,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에 많은데, 보통 채소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간이나 오렌지, 삶은 달걀, 껍질째 군 큰 감자나 검은콩 등에 많습니다. 철분은 되게 산소를 폐해서 운반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생성하고 시각이나 후각, 미각을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많은 음식이 간, 선지, 순대, 난황, 육류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굴, 콩, 녹황색 채소에 많습니다. 이제 이게 다 안 될 경우 철분제 복용을 하는데, 철분제 복용을 하면 변비가 생길 경우가 있고 변이 좀 까맣게 되는데요. 그때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고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철분제나 칼슘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위장장애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잠자기 전이나 식후 바로,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3분의 1씩 소량으로 나눠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필요한 철분량이 98mg 정도인데, 임신 초기보다는 중기 후기로 갈수록 점점 소비가 급증하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만으로 보통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철분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철분제는 비타민 C가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칼슘은 태아 후 골격과 이빨을 형성하거나, 그 다음에 산모 골다공증, 그 다음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 우유, 치즈, 두부, 멸치, 검은콩, 달걀, 노른자, 해조류에 많고요.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타민 D는 임신 초기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를 높여서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2번 15분씩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요. 하루 권장량이 성인은 4000IU, 18세 이하는 200IU인데 산모 경우는 400IU 이상 보충, 2000IU까지 보충해주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이 연어, 대구, 대구 간류, 그 다음에 참치, 우유, 달걀, 버섯, 새우 같은 데 많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고, HDL 증가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혈행을 개선시켜주고, 두뇌 발달을 도와줘서 지능이 높은 아이를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관절염을 완화시켜주거나 다이어트에 좋은데, 오메가3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축적된 지방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에 있는 기름과 호두, 콩, 땅콩, 아몬드, 들깨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불면증이나 손떨림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많은 음식으로는 아몬드, 바나나, 대두, 시금치, 땅콩에 많습니다. 임신 6주는 엽산을 이제 복용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 같은 기관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입덧이 생기고, 가슴이 아프고, 유방이 아프고, 피로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랫배가 약간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 등을 느끼게 되는 시기고, 이런 증상은 다 정상이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이 있으면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링거를 맞는 게 좋습니다. 임신 6주가 되면 이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부모님이나 주변 직장에 알리는 게 좋고, 이제 골반 검사라든가 자궁 경부암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비타민 C가 새로운 세포를 이렇게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나 고추, 피망,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고, 인스턴트나 이런 나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꾸 출혈이 있으면 프로게스테론을 질정이나 주사로 맞는 게 좋습니다. 산모를 위한 검사는 보통 임신 초기부터 10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체중이나 혈압을 재고, 일반 혈액 검사로는 혈액형 검사, 빈혈 검사, 당뇨, 풍진,
간염, 매독, 에이즈,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콜레스테롤 이런 걸 측정하시게 되고, 초음파로 이제 출산 예정일을 산정하고 태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다음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나 소변 검사로 당뇨, 단백뇨 염증을 보고, 이제 성병 검사로 클라미디아나 임질, 트리코모나스, 헤르페스, 유리아 플라즈마나 마이코플라즈마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시기를 정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임신 10주에서 13주 사이에는 보통 4D 초음파로 목 투명대 검사를 하게 되고, 14주에서 18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 검사로 트리플이나 쿼드 테스트를 하거나 양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신 20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정밀 초음파를 봐서 태아의 기형을 보게 되고,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나 빈혈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신 28주에서 40주에서는 이제 4D 초음파나 이제 염증이 있는지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 검사를 하게 되거나, 넌 스트레스 테스트라 했고 태아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고, 내진을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아기 낳기 바로 전에 이제 임신 말기에는 혈액 검사나 혈액 응고, 피가 잘 응고되는지, 출혈 잘 멈추는지 검사를 하고, 간 기능 검사나 혈청 검사를 하게 되고, 가슴 사진하고 심전도를 찍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임신 초기에 풍진이 중요한데, 풍진은 감기처럼 미열이나 피부 발진이 일어나면서 림프절이 붓고, 그다음에 이제 저절로 낫는 가벼운 병이지만, 임신 중에 특히 임신 초기 13주 이전에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한테 전염되고 선천성 심장병, 백내장, 그다음 청력 손상이나 정신지체 등 기형이 일어날 수 있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 나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진 한체가 임신 전에 없을 경우는 임신 3개월 전에 풍진 예방접종을 맞게 되고, 임신 첫 3개월 안에 풍진이 많이 감염됐을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임신 7주가 되면 이제 태명을 짓게 되는데, 이제 태아가 아주 큰 머리고 눈이 검은 점 형성되어 있고, 콧구멍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손과 발이 이제 주걱 모양으로 생기고, 손가락이 겨우 모양을 갖추는 시기입니다. 심장은 오른쪽 왼쪽 좌우가 나뉘었고, 성인의 2배, 약 1분에 150번 정도 속도로 심장이 뛰게 됩니다. 산모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임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2주, 13주까지는 특히 영양에 신경을, 아기 발달을 위해서, 그때 기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기 발달을 위해서 특히 영양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고요. 미네랄이나 비타민 재질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회나 초밥 같은 날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소화불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끼 식사를 여러 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고, 임신 중에 생기는 복부 경련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의사하고 상의하시는데, 임신이 진행될수록 자궁이 커져서 복부 인대에 큰 압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건 정상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으면 즉시 의사선생님하고 이제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빠에게 당부할 말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엄마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상대는 당연히 아빠입니다. 그래서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아빠는 아빠의 반응과 태도는 엄마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큰둥하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태도를 하면 엄마한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약간 과도하게 기뻐하시는 게 좋고, 한 다발의 꽃을 전해주거나 뭐 축하해 주시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면 엄마에게 그 이상의 선물은 없겠죠. 꼭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산모에게 꼭 꽃을 선물해 주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태교가 되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태교입니다. 미래의 아빠가 구경꾼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봐주고 준비하게 하는 등 남편이 관심을 아기에게 계속 머물도록 엄마가 유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원에 올 때 남편이랑 같이 산전지차를 받으면 뱃속에서 애가 자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산전검사 때 같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교입니다. 임신 8주는 태교에 대한 책을 구해서 읽는 게 좋은데, 심장과 뇌가 더욱 복잡해지고 눈꺼풀도 생깁니다. 임신 전에 주먹 많은 자궁이 이제 큰 포도송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주위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를 멀리 보내고, 고양이가 그 전파시키는 톡소플라즈마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애기에게 해롭고요. 개나 이런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당분간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태교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연한 커피를 마셔도 괜찮지만 3잔 이상을 마시지 마시고 대신 과일 주스나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크래커나 김밥, 샌드위치 같은 간식거리를 주위에 놔면 구토가 있을 때 조금씩 먹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산모가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산모의 상태를 남편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별 진찰을 보면 임신 12주 이전에는 2주에서 4주 간격, 임신 12주에서 28주는 4주마다, 임신 28주부터 36주는 2주마다, 36주 2주는 이후는 일주일마다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혈이 있을 때, 유사암기나 조기 진통이 의심됐고, 얼굴이나 손, 발에 붓기가 있을 때 임신 중독증에 의심을 해야 되고, 심하고 지속적인 두통, 임신 중독증이나 뇌의 병변을 의심해야 되고, 어지럽거나 눈을 침침할 때 임신 중독증 증상이고, 복통이 있거나 지속적인 구토가 있을 때 입덧이나 맹장염, 장염을 의심해야 되고, 질에서 맑은 물이 흐를 때 조기 양수파열을 의심해야 되고, 태동의 빈도나 강도의 변화가 있거나 특히 태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자궁 내 태아 스트레스나 태아 가사, 태아 사망 같은 걸 의심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임신 2개월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하시고 앞으로 태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